자, 이런 가운데 뉴스에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쿠데타 방지 사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예 당론으로 해갖고 국회에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서울해본법이라고 하는데 쿠데타 방지 사법입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 드렸었죠. 얘네들이 지금 있는 법제도 가지고는 어떻게든 구속을 강행하고 의회를 이뤄내지 못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예 그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선원, 부승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서울해범 4법 요거를 하겠다고 당론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쿠데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먼저 쿠데타든 뭐 계엄을 선언하게 되면 사후에라도 3일 안에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국회 의결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는 설사 현행법으로 국회의원이 구속이 돼 있더라도 표결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제적위원회에서 빼버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그거를 아예 못하게끔 만든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법을 거부하면 이제 쿠데타를 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대놓고 계엄을 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즉 만일에 억지로 구속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계엄을 선언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통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유재산, 영업에 대한 것들을 방해하게 되면 니들 다 돈으로 물어내 라고 그렇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건 거죠.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계엄령 일방적으로 선포해놓고 우리가 출근을 못했어. 가는 길에 잡혔어. 장사를 또 못했어. 나 방송 가야 되는데 나 방송 못했어. 그럼 내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한테 배상을 해야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배상은 쿠데타 내지는 계엄령을 발의를 했던 놈한테 역으로 구상권으로 처맞게 되는 그쵸. 거고.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구상권을 청구를 하겠죠. 그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여기에 동의했던 정당이나 또는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던 기관장 그리고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니들이 혹시라도 성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정상화돼 갖고 되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금전적 처벌을 내릴 거야. 난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감옥에 간다 그러면 흥 하고 무시했을 건데 나중에 돈으로 금융치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이씨 아직도 빼돌린 재산 못 빼돌린 재산이 많은데 금융치료는 당하면 안 되겠는데 이 생각할 놈들이 많다는 거지. 아무튼 이 법이 당론화돼가지고 국회에 올라가게 됐을 때 만일 이거를 국짐이 반대 논리를 내세우거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던지게 된다고 치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는 꼬라지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실제적으로 계엄을 진행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큰 저 새끼들 결국은 거짓말했네. 계엄론이 지금 음모론이라고 뭐라고 하더니 결국은 저런 짓을 하네라는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 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거부권을 쓴다는 것 자체가 니들 계엄하겠다는 거지. 그럼 그동안은 니들 계엄 우리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해임 옛날 기무사 사령관이죠. 방첩사령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공식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걸로 봐요. 방첩사령관만 없애버려도 사실상 계엄령을 운영할 수 있는 또 계엄령으로 군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가장 큰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저놈부터 잘라서 없애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게 시사저널이 왜 시사저널과 시사인으로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시사저널이 지금 거의
저쪽 중앙일보 쪽 출신 논설위원이 편집장으로 앉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사람들이 지금 글 다 저기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사 저널이라는 이름에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 헤드라인 자체가 저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식의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이재명의 봄을 위한 쿠데타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황당하다. 자, 수비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요거는 뭐 좀 야권 분열에 대한 프레임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광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군수 후보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지율이 뭐 박빙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낙연 측이 뭐 저쪽에 붙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주말에 이재명 대표가 갔다 오시고 나서 대충 입장이 정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주변에 민심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이쪽에다 뭐 월세로 옮겨서 산다고 그러고, 그 당 지도부가 다 내려가 있는 바람에 주요 법안 심사에서도 기권을 했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니들이 말하던 지민비조냐, 내지는 이게 쇄빙선 역할이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도 입장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조국 혁신당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표를 국민들한테 얻어갈 때만 하더라도 쇄빙선 역할을 자체하면서 가장 먼저 무슨 법안부터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동훈 특검법부터 발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지금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야권이 이번 보궐선거를 뭔가 쓸어올 수 있는 공조의 모습을 보여줘도 국민들이 지금 칭찬을 보낼까 말까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영 아니라는 거지. 특히나 뭐 이거 개인적으로 비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이 자기 그 지지 세력이 있는 곳이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이 거기서 득세를 못하게 하려고 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공천 대상에 있던 후보를 빼내가지고 지금 자기 사람도 아닌 거지. 불과 한 달 전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있던 사람을 후보자로 빼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민주당 후보에서 빠졌는지에 대한 팩트를 알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후보인 그 당사자는 자기 스스로 그 허위 경력 기재를 해가지고 컷오프 대상에 오르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학도구단 그 총학생장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경력을 잘못이 아니지. 고의적으로 틀리게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갖고 민주당에서, 공천 대상에서 내려놓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근데 이분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헌 당규상 공천 부적격자인 파렴치 민생범죄 전과자를 경선과 공천에서 배제해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했다가 자진 사퇴가 아닌 중앙당에 의한 사퇴를 당했다.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렇게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주장인 거고. 그렇죠. 본인 주장이 그겁니다. 본인에 대한 의문과 그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는 채로 그걸 감춰놓고 나는 민주당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과 함께 지금
그쪽에서 당선이 되겠다라는 걸로 얘기를 밀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면 지금 호남 안에서 중심돼 있던 어떤 야권의 단합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하나씩 깨지는 결과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똑같이 금정구에서 지금 관련한 그 보궐선거를 하고 있어요. 단일화가 돼야 되거든요. 단일화가 돼도 이길까 말까 한 지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저희가 그 금정구 후보를 직접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 있었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이슈를 지금 민주당이 다시 일으켜가지고 구청장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를 가지고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후보가 아닌 조국 장관의 얼굴을 조국 씨의 얼굴, 조국 대표의 얼굴을 걸어놓고 프레카드를 긁으면서 뭔가 이게 지금 뭔가 지역선거하고 지금 전체적인 비례선거를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상한 지금의 어떤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조에 큰 기대감을 걸고 앞으로 연합군이 돼서 지금 국진당과 싸워나가고 이 탄핵이로부터 이 정권을 어떻게든 물리치기 위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를 통해 갖고 선거의 결과를 패배 내지는 뭔가 갈등의 요지로 마무리를 지어버린다고 치면 앞으로 전개의 사실상의 가장 큰 어떤 위험 요소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고, 왜냐면 민주당이 그냥 이길 것 같고요. 이기고 난 다음에도 문제는 봉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문제는 지면 문제가 됩니다. 지면 조국혁신당이 욕 다 처먹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급하게 큰 당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층이 아니었으면 지금에 있는 조국혁신당 위치는 없습니다. 지금 중도나 보수를 끌어와서 지금의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급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이 예를 들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뭔가 지역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당장 당의 존립에 위기가 온다거나 심각한 상황이 오는 게 아닌데, 왜 총선 끝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처음에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때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정말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거기다가 온통 딱 집중해가지고 그쪽으로 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김건희 관련한 그 공천 개입 상황 이런 거 사실은 제일 강력하게 떠들고 가장 격렬하게 앞에서 싸워줘야 될 쇄빙선이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지역까지 가가지고 뭐 할 여유가 있으세요? 솔직히 여유 없잖아요. 거기 군수 하나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데? 거기 군수나 구청장 한 명 있다고 뭐가 그게 목표가 아니고 장기전으로 봤을 때 그게 조국혁신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 저 진짜 의구심이 들고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내에 자체적으로 있는 사람 중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 마침 그 지역 사람이야. 여러분 저희가 데리고 있는 후보 너무 훌륭한 인재면 너무 훌륭한 인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꼭 이분은 여러분에게 꼭 정치인으로 입문시켜 주십시오. 라고 꼭 저희가 강력 추천할 만한 내세울 만한 분입니다. 저 이거 인정. 그게 아니라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 떨어진 사람 데리고 온 거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았지 먼저 튀어나갔으니까. 아무튼 지금의 조국 혁신당의 행보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상해요.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어차피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 후에라도
최소한의 국민들과 약속했었던 쇠빙선의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 내부에 사실 처음에 구성될 때도 저희가 들어간 사람들 몇몇 중에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뜻을 보고 저희가 뭐 특별히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도대체 내부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방향 키를 쥐고 있는지 전 조국 대표님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조국 조국 대표의 대표님이 정치적인 판단과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이제 어떤 정치의 방향성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라고 저는 다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우리가 갈라치기? 우리 갈라치기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갈라치기래? 우리 선거 때도 이런 얘기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지금은 서로 정당이잖아. 12석을 가진 정당이고, 당당한 그 원내 3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갈라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조국 혁신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결론은 갈라치기가 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군수가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가 추천한다. 그게 아닌데 그냥 민주당 있던 사람 이 사람 땡겨와가지고 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이상하잖아. 말은.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학력 허위 기재를 통해 갖고 한번 말하자면 흠이 냈다고. 이 흠이 왜 문제냐면 이 사람은 당선이 돼도 또 선관위에 고발이 되게 돼 갖고 결국 당선돼도 직을 날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